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아비트럼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시리즈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화에서는 아비트럼을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돈이 깔린 아주 잘 닦인 레일,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었죠. 맞아요. 그리고 2화에서는 그 레일이 과연 튼튼하고 믿을 만한가 하는 이제 보안과 운영 리스크를 좀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네, 이제 레일이 깔렸고 그 레일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까지 확인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그 레일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오늘 드릴 이야기의 핵심을 제가 한 문장으로 먼저 딱 던져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아비트럼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쌓여있는 금고가 아니다. 그렇죠. 금고가 아니죠. 그 돈이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굴러가는 거대한 금융정산 허구다. 바로 이 점이 아비트럼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요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비트럼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아비트럼이라는 이 하나의 체인 위에서 세 개의 강력한 금융 엔진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개의 엔지니어. 그거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하나의 강력한 킬러앱만 있어도 성공한 체인이라고 평가받는데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DEX, 즉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교환 엔진, 그리고 대출 프로토콜을 통한 레버리지 엔진,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정산 엔진입니다. 교환, 레버리지, 정산. 네,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너지를 내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바로 거래량, 정산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회전율, 이걸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히 돈이 많은 것과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회전율.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정산 허브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보는 게 훨씬 와닿을 테니까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2026년 1월 13일 디파이라마 기준으로 아비트럼의 주요 지표들을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체인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약 4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5조 원. 와, 일단 판돈의 규모부터가 다르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같은 날 24시간 동안에 DEX 거래량, 그러니까 현물 교환량이 약 5억 800만 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파생상품 거래량인데 무려 2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5조 원의 자산을 가진 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굴러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예치된 돈의 절반 가까워가 매일같이 손바뀜을 한다는 건데 돈이 정말 잠을 안 자는 수준이네요. 네, 돈이 말 그대로 1초도 쉬지 않고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4시간 동안 발생한 트랜잭션 수는 약 260만 건, 그리고 체인을 실제로 사용한 순수 활성 주소 수는 16만 개 이상으로 집계됐어요. 와, 이 숫자들을 종합하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비트럼은 그냥 체인이 잘 돌아가네 하는 수준을 넘어선 금융 정산이 극도로 바쁘게 일어나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죠. 단순한 자산 보관 창고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이 모여들고 떠나는 거대한 허브 공항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공항을 움직이는 강력한 3대 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하나씩 해부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는 역시 코인을 바꾸는 거니까 DX 엔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DX 엔진입니다. 모든 금융활동의 출발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여러 자산으로 옷을 갈아입는 뭐랄까 일종의 거대한 환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전소. 네, 아비트럼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대표 DX인 유니스왑 V3가 공식적으로 배포되어 있어요. 덕분에 사용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활발하게 자산을 교환, 즉 수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유니스왑이야 왕가 유명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교환에 더 특화된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USDC를 USDT로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수요도 상당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바로 커브 큐브 같은 프로토콜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끼리 혹은 가치가 거의 유사한 자산들 간의 교환을 아주 적은 손실로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커브도 있군요. 네, 아비트럼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을 국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X가 활성화된다는 건 단순히 거래가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USDC와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모든 거래의 기준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 사용되면서 그 회전율과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알트코인을 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뒤에 거래를 시작하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아비트럼 내 모든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환전소에서 원하는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엔진이 대출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겠네요. 정확한 흐름을 짚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대출 엔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와 대출이라는 금융의 옷을 입고 순환하는 곳이죠. 아비트럼에는 에이브와 같은 업계 최대 규모의 대출 프로토콜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에이브. 네, 사용자들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시장이 커진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을 어떻게 바꾸게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한 단계 진화하게 됩니다.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담보 자산이 되고요. 네. 또 시장이 급변할 때 발생하는 청산이나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같은 리스크 관리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순환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제 마지막이자 아까 데이터에서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줬던 세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대출 시장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결국 어딘가에 베팅을 할 텐데 그 종착지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비트럼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생상품, 펍스 엔진입니다. 심장. 네. 이곳은 스테이블 코인이 정산 통화로서 가장 치열하고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장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비트럼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디파이라마 기준으로도 전체 블록체인을 통틀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GMX 같은 곳이겠죠? 그렇죠. 사실상 아비트럼의 파생상품 시장을 개척했다고 봐도 무방한 이른바 근본 프로토콜인데 이곳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전쟁터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현물 거래는 사서 보유하는 개념이 강한데 파생상품, 특히 무기한 선물은 사실상 포지션을 잡기 위한 베팅에 가깝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자금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파생상품이 강한 체인의 특징은 아주 명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빈도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트레이더의 거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네, 어떻게 되나요? 먼저 트레이더는 스테이블 코인을 증거금으로 예치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롱이나 숏 포지션을 잡고 거래를 하죠. 거래가 끝나면 수익이나 손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고요. 그리고 다시.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증거금을 투입해서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증거금 예치, 손익정산, 재증거금 투입, 이 사이클이 24시간 내내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를 의해서 수초 단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자금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물 거래처럼 한번 사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금 순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DX에서 환전하고 대출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 돈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하고 이 세 가지 엔진이 모두 아비트럼이라는 하나의 레일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너지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관점을 전환한다. 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 앱이 많다 이런 양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시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진짜 네트워크 효과는 돈이 움직이는 경로, 즉 동선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내 동선이 굳어진다. 네, 한번 길이 나고 그 길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소문이 나면 모두가 그 길만 이용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표현이네요. 아비트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선이 만들어지고 굳어지고 있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머니레고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네. 먼저 외국에서 USDC가 아비트럼 체인으로 유입됩니다. 그럼 이 USDC를 가지고 유니스왑 같은 DX에서 다른 유망한 자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유동성 풀에 공급해서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죠. 그러다 더 큰 수익을 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에이브 같은 곳에 담보로 맡기고 추가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네, 그 자금으로 GMX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증거금으로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롱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거래가 끝나면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정산하고 다시 모든 자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오고요. 와, 이 모든 과정이 아비트럼이라는 하나의 체인 안에서 아주 매끄럽고 저렴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돈의 동선이 굳어진다는 표현이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일종의 고착화나 뭐랄까 중앙화 아닌가요?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경쟁 체인이 등장해도 이미 길이 나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큰 자금을 굴리는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약간의 수수료 차이나 새로운 기술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가치요? 네, 바로 유동성의 깊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즉시 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급변할 때 내 포지션이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지 같은 신뢰의 문제죠. 아, 신뢰.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한번 굳어진 아비트럼의 시장을 새로 등장한 경쟁 체인이 단순히 우리 수수료가 조금 더 싸다는 장점만으로는 뚫기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검증된 고속도로를 버리고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비포장도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결국 아비트럼의 진짜 해자는 저렴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자금의 동선, 그 자치라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 도시간 연결로는 보통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항상 해킹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네, 도시가 번성하려면 외부와의 교류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인 간 자금을 옮기는 브릿지는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클사의 CCTP, 즉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P요? 그게 어떤 기술인가요? 기존 브릿지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USDC를 여러 체인 간에 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1대1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공식 기술이에요. 네이티브하게? 네. 기존 브릿지처럼 A체인의 자산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B체인에서 그 증표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A체인에서 USDC를 아예 소각해버리고 동시에 B체인에서 그만큼을 새로 발행, 민트하는 방식이죠. 아, 중간에 자산이 묶여있는 금고 자체가 없으니까 해커들이 털어갈 금고도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이건 마치 돈을 실은 장갑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한쪽에서 없애고 다른 쪽에서 새로 찍어내는 일종의 텔레포트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워멀 같은 유명 크로스체인 솔루션이 바로 이 CCTP 기반의 네이티브 USDC 이동 지원 대상에 아비트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아비트럼의 핵심 정산 통화인 USDC가 브릿지 해킹 같은 고질적인 리스크를 거의 없애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공식적인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정산 허브 아비트럼의 레일 가치를 외부적으로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부적으로는 3대 엔진이 자금을 쉴 새 없이 순환시키고 외부적으로는 CCTP라는 안전한 고속도로가 자금 유출입을 보장하고 정말 견고한 구조네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지금까지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이 구조가 가지는 잠재적인 리스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아비트럼의 정산 허브라는 강력한 성격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파생상품, 대출, DX와 같은 소수의 핵심 프로토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기능이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는 건 그 부분이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엔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충격도 도미노처럼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 예를 들어 대규모 폭락장이 온다면 연쇄청산이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충격이 다른 체인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비트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모든 시스템이 감수해야 할 숙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허브의 숙명이라 결국 그만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언급했던 거래량이나 활성 주소 같은 지표들은 매일 변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쵸.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당장 수치가 높다는 단기적인 사실이 아니라 DX, 대출, 파생상품이라는 세 개의 엔진이 하나의 체인 위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이 구조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조. 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아비트럼의 경쟁력은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구조를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아비트럼이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지, 그 이유가 단순히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마치 잘 닦인 레일 위에서 돈이 끊임없이 굴러가는 강력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감이었죠. 다음 4화에서는 이 단단한 레일을 이제 외부로 더욱 확장시키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비시라 부르는 아비트럼 기반의 새로운 체인들, 그리고 앱체인 혹은 전용 체인이라는 구조가 왜 중요한지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